볼펜, 연필 이런 거와 다른 붓의 크게 다른 점은 바로 그 휘어지고 일어나고 꺾고 누르고 하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그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순하면서도 강한 것이죠. 신기하게도요, 붓은 붓의 길을 압니다. 붓이 자기 혼자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마술처럼. 그 흔한 꽃이 사람의 손에 쥐어져야 붓이 움직이는데, 붓이 붓의 길을 안다는 것은 붓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것. 저는 대한민국에 노래하고 한글 서예를 하는 홍순관입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한지 냄새 또 묵향 냄새 이런 것들이 아주 집안에 배어있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예를 익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1909년생이라 한문 서예를 한자를 쓰신 분인데 저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글을 많이 쓰셨어요. 뭐 이런 거를 다 써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글 서예를 제가 접하게 됐죠. 한글은 아시다시피 거의 기호죠. 기역, 아, 니은, 어, 모음, 자음 아주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고 단출한 그런 구조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미나게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림 문자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 단순하게 태어난 한글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붓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테크닉을,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나무를 쓸 때 이렇게 무자에 우를 이렇게 길게 뿌리처럼 줄기처럼 이렇게 쓰는데 한글은 이게 재밌어요. 그 태생적 어떤 숭고함이라 그럴까요? 어떤 장르가 됐든 쉬워지는 것. 그것을 하는 어떤 분야를 하는 그 사람이 장인이 돼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쉽게 보이죠. 그 쉬워지는 것이 궁극입니다. 이거를 한글은 이미 품고 있어요. 평화는 아침에 피어난 꽃처럼 오리니. 저는 평화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35년을 넘게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살았기 때문에 노랫말을 당연히 제가 지었죠. 그래서 글씨로도 평화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평자를 쓸 때 평에 이렇게 웃는 모습을 써서 첫 전시 제목은 역설의 꽃 평화전이었습니다. 평화가 쉽지 않잖아요. 평화는 격전지에 있습니다. 평화는 편안하고 이런 데 있지 않고 사실 격전지 안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인류가 생기고 한 번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 싸움이 한 번도 끊이지 않았어요. 인류가 생기고.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누구나 평화를 바라고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죠. 아마 심지어 총을 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하죠. 당연히 그것이 제 노랫말의 주제가 되었고 글씨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평화는 한 벌의 속옷
것과 그 흔한 신발로 사는 것 평화로 춤추지 않으면 세상은 큰 무덤이 되리니 글씨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원천적 매력이 있는 겁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거기에다가 자기 문장을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 매력이 있는 거죠. 글씨는 글의 씨앗이다. 말하자면 정신을 쓰는 것이다. 내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남의 글씨를 쓰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꽃도 나무도 다 씨앗이 다르죠. 씨앗이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그 씨앗이 움트고 태어난 바, 자기가 갖고 난 바를 어떻게 잘 피우느냐, 이것이 문제죠.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쓰느냐, 어떤 것을 담느냐, 이게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은 내 문장을 길러서 공부해서 내 문장을 만들어서 내 글씨체로 써야 한다. 책을 읽든 산보를 하든 혹은 꽃밭에 물을 주든 이런 일상을 살다가 문득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그때 이제 먹을 갈게 됩니다. 제 공부방하고 그 서예 쓰는 방이 딱 10걸음이에요. 근데 어떤 문장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면 저긴 아득한 거리죠. 갈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하다가 문득 그 아주 근원적인 문장들이 땀처럼 아주 착한 문장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문장,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먹을 갈면서 어떤 분들은 뭐 작품을 구상한다, 뭐 어떻게 뭐 조용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는데 인간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단순 노동을 하면 입이 다물어져요. 단순 노동을 하면 입을 다물어지고 마음은 단순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일상과 이제 멀어진다, 어떤 사이가 생긴다 이런 건데 멀어짐이라기보다는 무심해지는 것이죠. 그런 내가 살았던 어떤 분주한 이런 번잡한 이런 것과 먹을 갈게 되면 당연히 고요해지고 당연히 정숙해지고 하니까 이렇게 무심해지는 겁니다. 세상과. 그래서 그 무심해지는 그 사이가 있어야만 붓을 들고 글을 쓸 수가 있죠. 샘여림이 있잖아요. 음악에는 똑같습니다. 글씨에도 샘여림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여리고 진하고 붙들어내고 흐르고 뻗고 멈추고. 어떤 바람이라는 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바람이 꽃을 지나가면 꽃바람이 되고 나무를 지나가면 나무바람, 녹색바람이 되는데 이 시대에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해서 그 글씨 속에서 이제 나를 표현해냈던 그 어떤 바람전이 있었고요. 먹만 남다라고 하는 전시입니다. 먹이 글씨가 되어 남습니다. 먹만 남는데요.
먹이 뜻이 되어서 남고 먹이 결국은 그 사람이 되어서 남죠. 그래서 종이에 함부로 먹을 남길 수 없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먹만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고 신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남기 때문에.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한글서의 서예의 아름다움은 노동과 그 글씨를 예술을 같이 봤다는 데 있고요. 붓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떠나고 붓도 떠나고 그렇지만 종이에 먹이 딱 남죠. 뜻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뜻과 정신이 남듯이 그 먹이 남아서 그 일을 하는 거죠.